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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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배신자. 아이고, 전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JTBC에 나가시고. 저는 뉴스 공장에서 다 모았는데. 완료 보고를 JTBC에서, 예. 사실 그 뉴스 공장이 모았다는 것을 거기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주인 된 방송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150억은 마감됐죠. 예. 예. 150억은 마감됐지만 이 150억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예. 알려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면서도 배신자라고 제가 속으로. 자,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리포트를 좀 해 주십시오. 최종 보고를 현재. 어제 그 오후 2시 50분에 네. 저희들이 마감을 했고요. 플란다스 이게. 네, 그래서 총 그 150억 800만 원이 그로 마감이 150억 됐습니다. 800만 원. 대단합니다. 참여 인원은 그 36,477명.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청장님하고 저하고 수육 먹다가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름나절, 여름나절에,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막자. 예.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우리가 매집해가지고, 너 얼마 드냐고 해서 150억 그래서, 야, 쉽지 않다. 예. 예. 했는데, 이게 불과 3주 만에. 아마. 대단합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150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낸 돈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느끼게 됐고요. 이제 마음으로는 상당히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촛불에 참여했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촛불에 참여했던,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돈 불려서 돌려줄 기회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고, 보통 이제 돈을 모으고 뭐 사모펀드 있죠. 네. 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경제적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오로지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같이 밝혀내자고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럼 내가 밝혀볼게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이 관련해서 기사들도 이제 제법 많이 나오고. 예. SBS도 그리고 JTBC도 이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난 정권의 부패나 어떤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뭐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범인 누구야? 예. 나도 참여해서 밝히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전부 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두고두고 나중에 기록이 될 것이고. 예. 청장님은 개주로. 예. 그리고 배신자로 기록이 되죠. 저는 여기서 모으고. JTBC가 저희가 이렇게 약간 미완성품을 내놓으면 네. 포장을 쫙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해서 백화점에 빡 내놓습니다. 실제로 어제 가서 이제 제작진을 만났는데요. 내가 뉴스 공장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그 화재 때문에 맞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좀 줄어들기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잘 다 못했는데.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대단한 일이고, 예, 이건 뭐 저는 해외 토픽 카메라가 봅니다. 예. 이제 멜시에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거 해외 토픽 카메라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주식 일부를 사서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나선 거 이런 방식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돈은 15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150억에서 마감한 이유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45억 정도. 예, 5억이면 아마도 3%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3%가 이제 만주거든요. 예. 만주를 살려고 저희들이 이제 한 보니까 작년에 145억이 이제 만주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금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평가가 이제 1월 한 20일경에 나오겠죠. 상대평가 가지고 한다면서. 예, 요번에 이제 그 국감 때 하도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해가지고 네. 못 파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 평가를 새롭게 가장 근접한, 현실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년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거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그런 평가를 통해서 145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50억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20일 날 발표를 했어요. 예, 1월 20일 발표를 하고 나도 그 매각 공고가 나온 데까지는 한 달 정도 예, 한 시간이 달이면 있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저희들 3주에 150억이 모였는데 뭐. 한 달이면 300억도 먹을 예, 어제 닫고 나니까 전화가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속도면 우리 1,000억도 넘게 모을 수 있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다 사자. 저희보다 더한 분들이 계시네. 예. 1,000억을 모아서. 계속 좀 더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빗발을 치셨습니다. 1월 20일 발표되고 만약에 한 달 후에 매각 공고일이 정해지면 1월 20일 날 발표된 이후로부터는 예. 만약에 액수가 더 필요하다면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액수가 모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지금 그냥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실질적인 타겟이 정해지면 액수가. 국민들 참여 속도가 이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높여도 소용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히려 높였다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3%가 아니라 6% 사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 높을 경우에도 걱정 없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저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모일 줄은 알았는데 불과 3주 만에. 그래서 입찰에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경쟁할 만하다 우리가. 예. 그 경쟁은 하겠지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다 우리 국민들 돈인데 네. 최대한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전략을 해서 사야 되지 이걸 무조건 따라가면서 맹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 끄고 나중에 마시시고요. 그러면 법률 준비도 되고 있는 거죠, 변호사분들이. 이 주식 소송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저희들을 돕겠다고. 그분들 얼마나 또 신나시겠습니까? 예, 그분들도 특이한 상당히 사례. 막 본인 일들처럼 막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네. 차용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차용증 예, 달라고. 지금 차용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구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참새로 봉황을 그리는 이야기 네. 나오셨는데 또 가니까 이제 부엉이가 어떠냐. 웬 또 부엉이. 왜 부엉이냐 그랬더니 부엉이가 쥐를 잡는데요.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그래서 저는 부엉이가 쥐를 잡는 줄 사실 몰랐는데 그것 어떻게 했냐고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좀 여기에 좀 도안에 자신 있는 분들한테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게 저희들이 좀 도안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이런 거는 집단지성의 힘이 불리는 게 예. 최고입니다. 그리고 청취자들 중에는 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틀림없이. 제가 웃긴 이야기지만 제 달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저 약 올리려고 네. 웃긴 그림 모이라고 그래서 웃긴 그림 공모전을 했는데 선수들이
참여해가지고 너무 퀄리티 높은 게 나오는 바람에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김어준 달력이 딱, 너무 웃겨서, 500개만 만들고 품절 냈습니다. 근데 선수도 있습니다. 부엉이 괜찮네요. 부엉이. 여하간 차용증을 그냥 종이에 신상명수만 적어서 원래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죠? 근데 이제 차용증을 표구에서 걸어두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왕이면 제대로 만들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바이고 어디로 아이디어 제안을 합니까?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 플랜 다스게 이 장명을 해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뉴스공장에 문자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저희가 연락처를 아마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끝번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15번이로 기억을 하는데요. 숫자는 정말 대단하네. 그분 다 기억하시네. 그분이 지금 이걸 들으시면 홈페이지에 한번 좀 올려주시면 내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다못해 짧게 인터뷰라도 하거나 감사표를 보내드리거나 플란 다스의 개라고 하는 이름. 이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25일 날 끝번호가 2115 쓰시는 분이 플란 다스의 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주셨거든요. 그분에게 감사패를, 플란 다스의 개. 사실 대단한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직접 사실 이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주시고 뒤에서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나 우리 그 공장장님께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에요. 저희들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밀려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겁니다. 물산 장려운동 바로 밑에 등급 정도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냈다. 이게 다 그 운동의 제목부터 모든 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저희는 그냥 옆에서 거들 뿐. 밀려가서 앞에서 먼저 걸어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돈은 전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비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1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뭐 저희들이 뭐 큰 부자인 줄 아는데 사실상 다 한 푼도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돈이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자원봉사하고 지금 같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힘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화가 아마 빗발치는 데다가 다른 일도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몰두하다 보니까 계좌 확인해 줘야 되고 뭐 이거 문서 작성해야 되고 많겠죠. 그러고 또 제대로 잘 써주시면 좋은데 이게 좀 잘못된 안 오고 힘내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그분들을 점심도 김밥으로 때우고 그렇게 지금 지났거든요. 알겠는데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플랜 다스 기회가 이제 끝나면 일단 마감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후원을 좀 제대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시면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그 서명을 하는 거고.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좋으니. 와서 들어와서 이제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거죠.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MB 재산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MB 재산을 찾아서. 지금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다스 승계 과정과 BBK까지 연결되는 과정까지를 스토리 펀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한 카카오에서. 거기도 후원을 그 내용을 보고, 스토리 펀딩에 가입해 주시면 그 자체가 또 저희들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그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재산 찾아 산말리. 재산 찾아 산말리. 자, 부엉이 준비될 테니까 어떤 도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엉이가 들어간 차용증도 준비가 될 것이고 아마 많이 올 겁니다. 부엉이 도안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서 틀림없이 고급스러운 차용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에 나가시는 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매우 힘들다. 김밥 먹으면서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 예. 이분들을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후원하는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1,000원이라도 상관없으니. 그리고 MB 자산차다 산만리 예, 또 진행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MB 예,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MB 재산을 찾아서군요. 예. 거기에 스토리 펀딩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셔도 또 이 운영비로 예, 들어갑니다.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100% 전부 다 저희들 재원을 쓸 계획입니다. 게다가 또 일손도 부족해서 자원봉사할 분들도 구하고 계시죠? 예, 지금 자원봉사 할 분도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에 좀 참여하겠다는 분도 지금 글을 올리신 분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만나볼 생각이고요. 계속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사실 이게 플랜 다스 개만이 이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 부정 축제 재산을 불린 분들에 대한 재산을 찾는 일이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니까 그 업무도 계속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무처장님이십니까? 사무총장님이십니까? 네, 사무총장 겸 집행위원장입니다. 겸 개주 겸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겸 배신의 아이콘. 자, 스토리 펀딩도 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땅, 다스 승계 과정, BBK 관련 연재가 다음에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찾아서 거기서 후원을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가서 후원을 하셔도 되고 혹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차용증 동화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 네. 페이팔은 언제 됩니까? 그 페이팔을 안 그래도 계속 저희들 연락했는데 페이팔을 저희들이 못 했는데 페이팔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해외에서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꽤 많이 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돌려줄 때 또 수수료도 떼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그 수수료에 그냥. 근데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10만 원 내고 싶으면 10한 2만 원 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번에 페이팔을 저희들이 못 열었고요. 못 열고 끝나버렸네요. 근데 그분들이 막 지금 사실 좀 여러 번 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 맞춰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는 1월 20일 날 이 금액이 공개되면 추가 모금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이제 좀 정밀하게 해서 수수료 포함하여 10만 원을 참여하실 분들은 12만 1,000원을 내야 된다든가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 그래서 해외에서 참여하실 분들한테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려드립니다. 네,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150억 800만 원이 저희가 시작한 지 3주 만에 마감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어제 알려줬네요. JTBC를 통해서. 배신자. 근데 뉴스 공장이 만든 거죠, 사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는 소용없습니다. 뉴스 공장에 와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딴 방송에 가서 뉴스 공장을 선전하는 게 좋죠. 선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플란데스 이게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활동과 보고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고기입니다. 특별히 근래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 KBS 정상화요. 네. 네,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네. 배우 정호성 씨가 KBS 뉴스에 출연해서 돌발적으로 한 이 발언이 화제죠. 예. 생방송 중에 나온 이 발언 이외에도 KBS 노조에 따로 또 응원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새노조 조합원 여러분. 배우 정우성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청자는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또 그로 인해 시청자는 KBS를 외면하고 이제는 무시하는 처지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은 멋지고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자, 정우성 씨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KBS 상황은 어떤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KBS 영화 담당 김비치라 기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우성 씨가 이제 KBS 뉴스 인터뷰 중에 KBS 정상화를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는데 이 발언이 나온 전후 배경을 아십니까? 네,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출연이 정우성 씨가 친선대사로 있는 유엔 난민기구 얘기를 하는 걸로 오래전에 잡힌 스케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날 정우성 씨가 KBS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도국 스튜디오가 텅 비어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비슷한 시간에 밖에서 집회도 하고 있었고 보도국 기자들 책상에 전단지들이 다 붙여져 있었거든요. 파업 중이라는. 그래서 아마 분위기를 더욱 느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부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몰랐던 게 누군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주제가 논의된 것도 아닌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생방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겠다 하셨는데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해서 바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 가서 본인이 돌발적으로 그 발언을 하신 거군요. 네, 제가 영화 담당 기자를 하면서 정우성 씨 인터뷰를 했었을 때 느낀 게 발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개념 배우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용기를 내준 덕분에 저희 파업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 힘이 됐죠. 그 정우성 씨 또 다른 영상도 저희가 일부 오늘 좀 전에 이거는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 영상을 받아서 일부 들려드렸는데,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240시간 동안 조합원들이 이어서 릴레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정우성 씨가 광화문 릴레이 발언을 직접 보셨대요. 그래서 이미 뉴스 출연 전부터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직접 영상을 찍어서 세노조에 보내겠다 했고 저희가 어제 광장에서 같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 정우성 씨가 직접 방문한 것처럼 환호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이후에 직접 또 SNS에 올리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좀 파업에 무관심하셨던 일반 분들도 보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동력을 얻은 기분으로 있습니다. 정우성 씨를 한번 저희가 이제 수공장에서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우성 씨가 오늘 나오셨어야 하는데 제가 나와서 그게 단박에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좀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영상 보면서 조합원들이 박수 치는 장면도 제가 봤는데, 네. 조합원들 환호성이 굉장히 컸고, 특히 여성 조합원들 환호성은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파업이 며칠째입니까? 오늘로 110일째를 맞았습니다. 길죠. 110일, 예. 네. 제가 파업 전에는 아침 뉴스 준비하느라고 매일 새벽 4시쯤에 출근을 해서 7시 반에 생방송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주민분들 출근하시는 거 볼 일도 없었고 인사할 일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오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일 그만두셨어요? 물어보셔서 파업 중입니다 하면 MBC에서 일하시구나. KBS 파업은 아예 모르는 거죠, 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MBC가 부럽더라고요. 파업이 이슈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정상화가 되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110일 동안 좀 상대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진행을 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애청자가 많은 뉴스공장에서 불러주셔서 짧게나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또 기다리니까 정우성 씨가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잭팟이 터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KBS 이사진 청문회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오늘 방통위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저께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에 갑자기 항의 방문을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방통위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더니 이 오늘로 예정된 일정을 5일 미뤄서 다음 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연내 해임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방통위가 KBS 문제를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인가 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기다린 이상 저희는 이제 고대영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그게 뭐 연내가 됐던 연초가 됐던 흔들림 없이 함께 간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청문회 이후에는 바로 해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청문회가 열리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제 결정권이 돌아가고요. 예. 그렇게 되면 강규영 이사가 해임된 자리를 이제 구여권과 구야권 이사가 현재와는 다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서 이사장을 교체하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연내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의 항해 방문으로 이게 연기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5일 후로 연기됐다. 이런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의 내용은 그 애견 카페 맞죠? 네, 사실 뭐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그 실제 애견 카페도 많이 찾아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애견 카페를 방문하고 애견 동호회 회식을 하는 데에 KBS 로고가 크게 박힌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위해 썼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KBS 법인카드를 강아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애견 동호 회원들에게 직접 나는 우리 가족들 몰래 KBS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식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또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용한 게 벌써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 강규영 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가 오늘 원래 해임 권고 받아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로 했었는데 청문회는 5일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 KBS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시민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파업을 110일째 이어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파업을 하면서 방송의 힘이 참 크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와서 KBS 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저희도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네티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저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 느끼고 있고요. 이제라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KBS 안 보면 되지 않느냐, 볼 게 얼마나 많은데라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수신료로 만드는 뉴스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도 좋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0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KBS 세노조 소속의 김미치라 KBS 기자였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도 기사로 다뤘습니다. 예. 예능 정부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프닝을 하다가, 황교안 선생님은 황교안 아니라고. 자. 황교익입니다. 황교안 아닙니다. 예능 정부의 폴리테이너라고 부르던가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부르던데. 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폴리테이너? 뭐 기자가 그러면 정치 기사 쓰면 뭐 폴리 리포터가 되나? 폴리 저널리스트가 되나? 그런 말을 만드는 그 자체가 정치는 정치인이나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입 닥치고 있어라는 그런 거죠. 민주공화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그렇죠.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찬성 반대할 수 있죠. 주권이 권력이 국민한테 있는데 그 권력자 국민한테 니는 말해도 되고 정치를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짠다는 것 자체가 독재 시대 때나 있는 발상이죠. 자, 화 그만 내시고요. 아, 화. 자, 현준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입니까? 과메기 하려고 그래요. 과메기? 네. 예. 그 과메기칠이 돌아왔어요. 저는 뭐 거의 모든 음식을 어떤 선입견 없이 네. 잘 먹게 생겼고 실제로 네. 잘 먹는데 과메기는 저 입에 딱딱 안 붙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과메기라는 게 그냥 그 말린 생선을 날로 먹으니까 네. 그 비린내도 사실 약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이 아니고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먹기가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 과메기를 가지고 좀 나이도 좀 드신 그 두 어른께서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과메기를 두고. 내가 먹는다. 아니요. 그러면요. 네가 먹어라. 과메기가 꽁치다. 청어다를 두고 술을 한잔 하셨나 봐요. 이게 꽁치냐 청어냐를 두고 예. 네, 원래 역사도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전쟁까지 가고 그래요. 부산에서 그게 뉴스로까지 나왔어요.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서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조금 이렇게 뭐 좀 그랬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뉴스로 날 정도면 경찰서 가고 시원 때문에 그죠. 예. 시원 때문에 대형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과메기가 꽁치냐 청어냐. 그 원래 과메기라는 말은 두 분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정 정도? 아니요. 원래 청어였다가 예, 원래 이제 청어 말린 것을 두고 과메기라고 했다는 그 기록은 네. 조선에서도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청어 과메기라는 말이 관목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눈을 괸다, 꿰서 말린다고 해서 이제 관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과메기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발음을 한 거거든요. 별걸 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과메기는 그 말린 청어를 뜻한다라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정이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청어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말릴 청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린 꽁치를 두고 과메기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식감이 비슷합니까? 많이 다르죠. 말린 꽁치와 말린 청어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 꽁치를 안 말려서 먹었느냐? 꽁치도 말려서 먹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오래 보관할 방법이 말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뭐 말리거나 염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린 꽁치도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과메기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 왜냐하면 눈을 뚫어서 눈 부분으로 이렇게 엮었다면 과메기라고 불렀을 아니요, 그 눈 뚫고 이렇게 말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그 과메기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 민중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말린 생선, 과메기. 요만한 사이즈의 말린 생선 과메기 아니야? 이렇게. 과메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둘 다가 그냥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실 필요 없고. 무승부로 하시고. 근데 왜 이 과메기가 특별히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1990년대 들어와서 이 과메기, 꽁치 과메기죠. 꽁치 과메기가 크게 번졌는데, 향토 음식에 대한 수요가 그때 198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국풍 이럴 때인가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지났어죠. 1980년대 향토 음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그게 꽁치, 과메기가 크게 번지는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이고요. 다들 우리는 뭐 시골에서 다들 살았죠.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농촌에서 어촌에서 이렇게 살다가 산업화 과정에서 다 도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한 20, 30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고향에서 먹던 음식에 뭔가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향토 음식에 대한 그 관념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60년대 이전에는 향토 음식에 대한 관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이렇게 생긴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 지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꽁치, 포항의 과메기로 이렇게 붙고 그게 크게 번져 나간 것이라고 봐야 최근에 되는 거죠. 과메기가 또 저기 뭡니까 포항 지진 때문에 다시 주목받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과메기가 포항 경제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줘요. 아 실제 그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포항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제가 그 과메기 취재를 위해서 그 포항을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때는 그 과메기 덕장이 바닷가에 조그만하게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먹을 정도의 양만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포항에 과메기를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과메기는 포항에서 말려야 진짜인 것으로 많은 그렇게 포항 과메기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과메기 우리가 먹는 과메기들은 거의 다 포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의 경제 특히 그러니까 취업 뭐 이렇게 교훈에 사실 뭐 그렇게 돈벌이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과메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이 과메기. 네, 50초 내에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이거. 네. 그 과메기는 원래 청어였는데 그 청어는 옛날부터 이렇게 말리던 거고 일제강점기에는 그게 미카키 리싱 우리나라는 신놈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 일본 말로 불렸고 일본에 수출되고 저 기차를 타고 저 중국 대륙 러시아 이런 쪽까지 이렇게 팔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말린 청어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요리를 해서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꽁치 과메기가 번지면서 날로 먹는 것이 이렇게 정착된 것은 얼마 안 나머지는 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해야겠습니다.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어 과메기는 제대로 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굽거나 그만하세요. 조리거나 끝났습니다. 다양하게 내년에 요리를 봬요. 해서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표준 그러면 청어 황교익 과메기가 선생님이십니다. 훨씬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청량님하고 저하고 수육 먹다가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름나절, 예, 여름나절에, 이걸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막자. 예.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우리가 매집해가지고, 너 얼마 드냐고 해서 150억 그래서, 야, 쉽지 않다. 예. 예. 했는데 이게 불과 3주 만에. 아마. 대단합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150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낸 돈 아닙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느끼게 됐고요. 이제 마음으로는 상당히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촛불에 참여했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촛불에 참여했던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예.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돈 불려서 돌려줄 게도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고, 보통 이제 돈을 모으고 뭐 사모펀드 있죠. 네. 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경제적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오로지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같이 밝혀내자고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럼 내가 밝혀볼게 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145억 정도. 예, 5억이면 아마도 3%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3%가 이제 만주거든요. 예. 만주를 살려고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작년에 145억이 이제 만주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모금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평가가 이제 1월 한 20일경에 나오겠죠. 상대평가 가지고 한다면서요. 예, 네. 요번에 이제 그 국감 때 하도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해가지고 네. 못 파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 평가를 새롭게 가장 근접한, 현실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작년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거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는.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그런 평가를 통해서 145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50억 이상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20일 날 발표를 했어요. 예, 1월 20일 발표를 하고 나도 그 매각 공고가 나온 데까지는 한 달 정도 예, 한 시간이 달이면 있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저희들 3주에 150억이 모였는데 뭐. 한 달이면 300억도 먹고. 예, 어제 닫고 나니까 전화가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속도면 우리 1,000억도 넘게 모을 수 있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다 사자. 저희보다 더한 분들이 계시네. 예. 1,000억을 모아서. 계속 좀 더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빗발치셨습니다. 1월 20일 발표되고 만약에 한 달 후에 매각 공고일이 정해지면 1월 20일 날 발표된 이후로부터는 예. 만약에 액수가 더 필요하다면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액수가 모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지금 그냥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실질적인 타겟이 정해지면 액수가. 국민들 참여 속도가 이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높여도 소용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히려 높였다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3%가 아니라 6% 사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 높을 경우에도 걱정 없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저는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습니다. 모일 줄은 알았는데 불과 3주 만에. 그래서 입찰에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경쟁할 만하다 우리가. 예. 경쟁은 하겠지만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다 우리 국민들 돈인데 네. 최대한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전략을 해서 사야 되지 이걸 무조건 따라가면서 맹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국은 나중에 마시시고요. 그러면 법률 준비도 되고 있는 거죠, 변호사분들이. 예, 이 주식 소송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저희들을 돕겠다고. 그분들 얼마나 또 신나시겠습니까? 예, 그분들도 특이한 상당히 사례. 막 본인 일들처럼 막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네. 차용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차용증 예, 달라고. 지금 차용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구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예. 기사를 이 관련해서 기사들도 이제 제법 많이 나오고. 예. SBS도 그리고 JTBC도 이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난 정권의 부패나 어떤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뭐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범인 누구야? 예. 나도 참여해서 밝히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이거거든요. 전부 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두고두고 나중에 기록이 될 것이고 예. 청년님은 개주로 예. 그리고 배신자로 기록되죠. 저는 여기서 모으고 JTBC가 저희가 이렇게 약간 미완성품을 내놓으면 네. 포장을 쫙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해서 백화점에 빡 내놓습니다. 실제로 어제 가서 이제 제작진을 만났는데요. 내가 뉴스 공장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그 화재 때문에 맞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좀 줄어들기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잘 다 못했는데.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대단한 일이고, 예, 이건 뭐 저는 해외 토픽 카메라가 봅니다. 예. 이제 외신에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거 해외 토픽 카메라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주식 일부를 사서 그 의혹을 밝혀보겠다고 나선 거, 이런 방식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돈은 15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150억에서 마감한 이유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00.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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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배신자. 아이고, 전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JTBC에 나가시고. 돈은 뉴스 공장에서 다 모았는데. 완료 보고를 JTBC에서, 예. 사실 그 뉴스 공장이 모았다는 것을 거기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주인 된 방송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150억은 마감됐죠. 예. 예. 150억은 마감됐지만 이 150억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예. 알려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면서도 배신자라고 제가 속으로. 자,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리포트를 좀 해 주십시오. 최종 보고를 현재. 예. 어제 그 오후 2시 50분에 네. 저희들이 마감을 했고요. 플란다스 이게. 네, 그래서 총 그 150억 800만 원이 으로 마감이 150억 됐습니다. 800만 원. 대단합니다. 참여 인원은 그 36,477명.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